안녕하세요. 버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14일자로 국토부 발표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죠. 그동안 약 4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진행되던 게 그냥 공중분해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렉이 걸려서 지지부진하던 대략 7, 8천 채 물량은 그냥 완전히 증발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청약이었지 그동안 엄청난 희망 고문과 같은 엿가락 늘리는 시간적인 딜레이가 완전히 사업 자체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분명히 사업 계획은 존재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 그러니 이제나 저제나 여기를 기다리던 분들은 완전히 공중에 붕 떠버리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했는데, 바로 오늘 날짜 14일부로 국토부에서 사전 청약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거 되게 과감한 결정인 것 같은데, 사전 청약이라는 말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한 거죠. 일단 사전 청약은 빠른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 2년 정도 청약을 미리 땡겨서 받는 형태죠. 2021년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반등을 하면서 미친 듯이 이 부동산 시장은 마치 화라산의 꼭대기에서 용암이 분출하듯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체로 과열 양상이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상승 목마에 올라타기 위한 트로이 전쟁이 대거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 시장 쪽으로 엄청난 수요가 몰렸는데, 까고 보니까 무주택자들이라는 실수요보다 대부분 투기적인 움직임들이 엄청난 동전으로 목마 타고 부동산 시장을 급습을 했습니다. 그러니 실수요자들이 밀리기 시작을 한 거고, 이걸 진정시키려 하니까 부동산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조달할 수 있는 공장도 아니고 찍어낼 수 없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리 부지를 확보, 청약부터 선제적으로 받자 해서 워딩도 말 그대로 사전에 한다 해서 사전 청약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땅 가지고, 건물 가지고 하는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보상 작업해야 하고, 인적 차단벽을 밀림처럼 일단 밀어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데, 이 보상 작업도 대략 2년은 적어도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아직도 사전 청약 부지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곳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와중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꼬로박는 엄청난 부동산 하락 양상 보이고 있죠. 지난해 국토부가 이런 사업적인 약한 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으니까 뉴홈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수지 타산 안 맞는다고 건설사에서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무기한 연기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책적인 공급이 스탑이 되어버렸었죠. 그러니 앞으로 뉴홈이라 불려지는 공급은 이제 사전 청약이라는 이름표를 달지 못하는 그냥 역사의 뒤행길로 씁쓸하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엎어지는 일이 발생한 그 기저의 이유, 바로 지금 건설업 자체의 엄청난 위기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리스크가 그냥 빵빵하게 곧 터질 듯한 모습으로 대기 타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사전 청약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다가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본 청약 예정 단지 중에 지연 예상 단지를 국토부가 밝혔는데, 아무리 사전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었어도 중간에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반토막 나게 생겼으니까 이게 본 청약까지 가기가 그냥 자금난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는 건설사들이 섣불리 뛰어들 생각 못 한다는 얘기죠. 유동성 위기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쇠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뛸 선수가 없다는 얘기. 어떤 선수가 관중도 없고 흥행도 실패한 경기에 또 프로 선수가 뛰려 하겠습니까? 디립다 전부 백기 들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그냥 난항에 부딪히게 되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2024년 9월에서 10월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되고 있는 곳들 죄다 그냥 언제일지 모르는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건데, 거의 7천 채가량 돼요. 입지도 그래도 괜찮은 곳들인데, 남양주, 왕숙, 2지구, 이 1지구보다 훨씬 서울 접근성이 좋았던 곳이죠. 여기도 그냥 미궁에 빠진 거고,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과천, 여기도 박살이 나는 건가? 거의 과천 주암이 1600세대 정도 되죠. 하남 교산, 송파의 접근성이 좋아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죠. A2 블록도 위태위태. 구리갈매 역세권 역시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았던 곳인데, 대부분이 본청약 진행이
어려울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국토부가 판단을 한 건데 이렇게 사업이 엎어지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사전청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가는 경을 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게 여전히 본청약이 계속 언제일지 모를 시기까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나온 대책들이 뭐 되게 등에서 식은땀이 좀 흐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청약이 장기 지연이 되는 경우 계약금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이것도 뭐 정말 어느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가늠이 안 되는 뭐 아득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게다가 입주를 기본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이건 뭐 완전히 미아가 될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첨자들에게 전세 임대를 추천 안내한다는 내용도 덧붙이고 있는데 이런 내용만 봐도 뭐 되게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설명이 붙은 거라 볼 수 있죠. 이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사업이 완결이 돼서 입주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만일 입주가 장기간 연기가 되는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라서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모르는 엄청난 압박감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 지연, 뭐 문화재 발굴, 맹꽁이 법정 보정 발견. 이 맹꽁이 때문에 정말 맹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 하남 가밀지구가 실제 입주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1년이나 걸렸어요. 그동안 당첨자들은 거의 10년 세월 이상을 유랑하면서 보낸 건데 일단 작은 부분에서 본청약 일정 맞춰서 전세 빼고 계약금 치르기 위한 목돈 확보하기 위해서 월세로 점프했다가 일정이 이렇게 무기한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전청약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날벼락을 맞게 되면 대출받은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거죠. 지금 고금리 때문에 대출이 가뜩이나 조심스러운 형편인데 계속해서 입주가 미뤄지면 미리 땡겼던 대출 이자 부분도 엄청난 비용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무주택자들만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사전청약을 과감하게 폐지를 하게 된 것도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일단 이제부터 공공분양은 사전청약이라는 별도의 과정 필요 없이 바로 다이다이로 본청약으로 직진을 한다는 궤도 수정을 한 건데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이후에 지원해서 당첨되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전에 지원을 해서 당첨된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청약이 지연이 되는 지역은 거의 뭐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사전청약 제도는 이전부터 뭐 되게 썰렁한 반응을 보여왔던 실수요자들 분위기도 있었고 그냥 뭐 이참에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도 해법인데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는 제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튼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조성이 된 건 사실입니다. 매력적인 입지를 가진 곳들이 속도감 있게 나오고 뭐 물량이 대폭 쏟아지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뭐 이것도 파이가 줄어드는 거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상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건설사들이 더 이상 신규 사업에 붙지를 않는 분위기 그만큼 시장 자체가 차갑게 식어간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 올라간다는 소리는 정말 본질을 호도하는 오판할 수 있는 데이터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국토부도 사전 청약이 뜨거운 감자가 될 지경이라서 서둘러 셔터를 내려버리는 건데 매매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는 뭐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임대차 입법이 본격적인 폐기 절차에 들어가려 하고 있는데 임대차 입법은 계약갱신권, 임대료 상한선 5%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이게 기존 성격과는 달리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일단 계약갱신 끝나면 집주인이 상한제 5%에 물려 있었던 가격 신규 세입자한테 왕창 받아내려는 뭐 당연한 심리가 발동을 하죠. 그래서 전세가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갱신권 활용하면 전세 물량도 뭐 도통 나오질 않고 그냥 파킹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 시장에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뭐 법이 뭐 통과가 돼야지 시행이 되는 거지. 그래도 갱신권과 상한선이 당장에 없어지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서울 전세가 오른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임대차 입법 통해서 실제로 전세가가 무진장하게 오르거나 물량이 뭐 대폭 감소되는 현상 별로 없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 서울 전세가는 하락 추세,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되고 있고 고금리 부담 때문에 굳이
뭐 전세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임대차 입법과 3법이 뭐 급격하게 변동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전세 피해가 뭐 너무나 커서 지금 뭐 전세가 50% 이상이 역전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부분 세입자들은 대출 물고 들어간 자금들이라 이 집주인이 보증금 안 내주면 작살이 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세제도 폐기 수순도 필요한 시점이라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근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선구제, 후회수 부분을 국토부에서 또 반대하는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 기금 문제, 이렇게 선구제를 하면 1조 원가량의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이게 뭐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구제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실제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규모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무왕좌왕하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뭐 기금 고갈을 들어서 선구제를 막는다면 이 사회적 합의는 아마 100만 년 걸릴 듯 합니다. 합의가 돼야지 이게 그냥 뭐 엄청난 뭐 이전 투구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 뭐 아무런 답이 없는 거죠. 이후에 후회수에도 충분히 피해자 양산의 집중적인 통로만 막을 수 있다면 뭐 이게 선순환적으로 좀 잘 돌아갈 듯 보이는데요. 피해 보존 논의를 뒤늦게 하자는 건 하루가 지옥 같을 이 무주택자들, 특히 전세 이 피해자들에게는 거의 고문과 같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돌아가는 판사리 보면 이거 사전 청약 실시했다가 사업성 없다고 베끼되는 이 건설사의 질에 겁을 먹고 그냥 사업 자체를 엎어버려. 그 이전에 당첨자들 되게 고생하게 생겼고요. 유랑생활 뭐 본의 아니게 10년 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임대차 입법 역시도 장기적으로 이게 폐지가 되면 전세가가 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취지인데, 지금 서울 전세가가 매매가 띄우기 위한 잘못된 이 데이터 양산, 이걸 막아야 하는 건데, 갱신권 막고 상한선 5% 막는다 해서 앞으로 전세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걸 뭐 방어할 수 있다는 것도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이 피해자 특별법은 빠르게 통과시켜야 가해자를 신속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칫 너무 뭐 시장 원리에만 묶여 있으면 이 무주택자들만 봉이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잘 체크를 하시되, 결국 무주택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대책이 참 아쉬운 요즘이죠. 그래서 조심하셔라. 자칫 봉이 될 수 있으니 한 발 한 발 정말 조심스럽게 레디되어야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렇게 사업이 엎어질 수도 있네요. 결국 건설사가 버티질 못하고 유동성이 부족하고 뭐 돈이 말라가니까 사업 간판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자 양산 없어야 하겠고, 임대시장의 변화도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결코 무주택자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는지의 여부 잘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피해자는 즉시 구제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장 원리 운운해도 영순위가 피해자인 것, 제일 중요한 사실인 것만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북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